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고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검사들이 특정 매체를 이용해 정청래 후보는 깎고 김민석 후보는 띄우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입 정황을 현재 당권 경쟁과 연결해 혼동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이번에 오마이뉴스는 어떤 기사로 검사들한테 간택을 받았을까요?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신도 민주당 가입 정황 포착 수사 확대. 야, 신천지는 지금까지 국힘당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에도 있어? 야, 그거를 현재 정교유착 합수본에서 포착을 했어? 수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엊그저께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를 향해 가지고, 사실상 정청래를 향해 가지고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말이 맞단 말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기사 보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를 공격했던 그 내용이 맞단 얘기야?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오마이뉴스에서 나왔어? 와, 그럼 맞는 거네. 지금 오마이뉴스 분위기가 김민석보다는 약간 정청래 쪽으로 살짝 기운 느낌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데서 김민석이 옳다, 김민석이 제기한 신천지 의혹이 맞구나 라는 기사를 올린 거야. 얼마나 효과적이야, 그죠? 자, 검찰이 이 와중에도 단독 기사를 흘려주는 방식으로 또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기사를 하필 오마이뉴스에 줬느냐? 제가 길게 말했지만 김민석 후보를 자기 검찰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싶어해. 그런데 다른 데를 통하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죠. 가장 효과적인 데가 어디다? 오마이뉴스인 거야. 이렇게 딱 돌리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웃기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지난번에요, 우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하기 전이에요. 근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갖고 가면서 분위기 확 무르익었죠. 뭐 분위기가 이제 부산시장은 전재수로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어.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한 방을 맞습니다. 뭘 맞습니까? 통일교 의혹에 전재수 장관이 딱 걸려버려요. 전재수 장관 통일교한테 받아먹은 게 한 푼도 없는데 엉뚱하게 통일교 의혹에 연루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재수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죠. 그리고 수사를 받아요. 수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지.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지. 진짜 똥도 안 나왔지, 한마디로. 자,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그때 그 상황,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물러나는 그 와중에 그 단독 사실 그때 어디서 단독을 했냐? 스픽스에서 했어요. 스픽스. 제가 그 스픽스 대표가 어디에서 이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최초 진원지는 검찰일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정보들이었어. 그게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또 몇 사람을 거쳐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 출처는 검찰이었고요. 검찰이 사실상 스픽스를 뭐 겨냥을 해서 그걸 뿌린 거예요. 야, 검사들 대단하다, 그죠? 전재수 장관을 무너뜨리는데 다른 정식 언론사가 아니라 기성 언론사가 아니라 스픽스를 동원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모르겠어? 아이고야 씨.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검사들이 오마이뉴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까고 김민석은 띄우는 거야. 이 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기사에 대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정교유착 합수본이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가입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가 확대했다. 자, 그러면은 신천지 신도가 언제 민주당에 가입을 했느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입한 거예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죠. 2026년 상황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미 얘네들은 2024년까지 다 들어왔던 애들이야. 얘들은 주로 언제 활동을 했겠어? 2021년, 2022년, 2024년까지 주로 대선, 총선, 지선 여기에 집중했던 애들이죠. 그죠? 현재 정청래 문제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당시 당대표는 송영길이었고요. 이낙연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죠. 요런 분들이었어. 정청래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런데 뭐야? 마치 정청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났죠. 이 디테일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우리 보통의 시민들은 이렇게 디테일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기사를 쭉 보고 그 인상을 통해서 판단한단 말이야. 예, 어떻습니까? 검찰이 일부러 혼동을 유발한 거죠. 2024년 이전 건을 가지고 마치 지금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유포한 거야.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사안이 언제 나온 거냐? 실은 이거 나온 게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이미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국힘당에 신천지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국힘당에 신천지애들이 우르르 들어갔는데 그 흐름을 뒤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것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어간 애들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나? 이런 거 확인해 봤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언제 이런 상황이 밝혀졌느냐. 실은 이게 최근에 이게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 올해 초에 관련된 수사를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올해 초에 해보니까 이게 올해 초에 이게 나온 내용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툭 공개를 한 거예요. 정청래와 관련도 없어. 그런데 마치 관련이 있는 양 지금 툭 터뜨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적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미 몇 달 전에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마치 새로운 사안이 밝혀진 것처럼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뭔가 강한 고의나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게 오늘 지금 최민희 의원이 올린 내용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참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던 느낌이 확 와요. 검찰이 민주당 내에 민주당에도 신천지 애들이 일부 들어와 있다라는 거,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들어온 놈들이 있다라는 거, 검찰이 언제 파악을 했느냐? 이미 올해 초에 2월 달에 이미 파악을 했어. 근데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요 디테일이 전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또 이걸 툭 터트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의도 없이 터트린 걸까요? 아니면 의도를 갖고 터트린 걸까요? 하필이면 오마이뉴스를 줬다는 점에서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의도가 없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의도가 있었다면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지금 누구를 지원하고 싶은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거 별것 아닌 기사입니다. 아니, 신천지가 국힘당에만 들어갔겠어요? 민주당에도 들어왔겠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나 들어왔는데 몰라요. 아직은 규모를 잘 몰라. 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는데 아직은 잘 몰라. 의심스러운 게 몇 개 있기는 해. 근데 얼마나 연관이 됐는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언제부터 그걸 수사를 했는데, 올해 2월부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언론 보도에 툭 던져 놓은 겁니다. 정청래와 관련이 없는데 정청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오인을 유도한 거죠. 그래서 김민석발 신천지 의혹 부풀리기를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흔히 보았던 검찰발 언론 플레이입니다. 이 기사가, 이 오마이뉴스 기사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해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그대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기사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상 별 연관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김민석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은 좀 별개의 내용입니다. 신천지만 같을 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별건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의 건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정청래와 관련이 없는데 정청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게 몇 달 전에 알려졌고 몇 달 전에 이미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마치 새롭게 이번에 발견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후보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이것도 검찰발 언론 플레이라는 것이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 경선에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특정 후보에게 배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PPT를 만들어서 제가 뭐 나름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두서가 없죠.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그 언론 플레이의 소재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이미 몇 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별로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현재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천지 문제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을 통해서 뻥 터트림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어떤 사안과 관련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매우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검찰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명백하게 한 겁니다. 실제로 검찰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검찰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은 특정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잖아요. 왜 하필 지금에 나왔겠어요? 예, 검찰의 언론 플레이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자들 기자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검사들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이죠. 자, 근데 이번에도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 그러면 검사들은 왜 김민석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 왜 이렇게 띄워주려고 해? 네,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검찰 수사권이 부활할 것이다.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당사자 김민석 총리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 김민석을 띄워야 되는 거야. 지금 김민석을 띄울 수 있는 게 뭐다? 신천지 건이 어떤 거예요? 아이고, 지금 카메라가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카메라가 확 꺼져 버리네요. 아이고, 참 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꺼져 버렸어. 아유, 참 이 검찰이 카메라를 뭐 어떻게 조작을 하나?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죠? 갑자기 이렇게 탁 끊어져 버려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효과인가요? 자,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알려져 있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뒤늦게 유포를 하죠. 이것은 정청래를 흔드는 것이며 동시에 신천지 의혹을 재활용해서 김민석 후보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검찰 수사권이 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검사들이 볼 때는 김민석 후보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이 되나 봐요. 왜 그럴까? 글쎄 뭐 김민석 총리가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사들은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마지막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검찰개혁 이제 완전히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죠. 그 검찰개혁을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검찰로서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검찰이 볼 때, 검찰의 시각으로 볼 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법을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를 거뒀다.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라고 축배를 드는 이 시점에 검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를 외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아찔합니다, 그죠? 정말 대단한 검사들이에요. 자, 주의 하루. 이 양반 웃기는 양반이네. 나하고 유시민하고 뭐가 같은데? 유시민이 이런 얘기 했어? 검사들이 김민석을 키우려고, 김민석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단독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주는 방식으로 해서 검찰, 그래서 지금 지금 민주당 경선에, 당대표 경선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 이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했어요. 이 얘기 내가 하잖아. 뭐가 같은데? 아니, 순 이상한 개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지랄이야. 생전에. 아유, 정말. 자, 야간조 이직 알바들이 기어 들어왔어요. 야간조 이직 알바들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오랫동안 제 방송에 온 사람도 아니야. 제가 청랩하라고요. 참,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아이고, 쪼다 같은 놈들. 아이고, 진짜 저런 쪼다 새끼들이 있으니까 나라꼴이 이 꼬라집니다. 저런 병신 새끼들이 아직까지 이 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새끼는 내쫓아야겠죠? 네, 내쫓았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MMASQE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요. 일팸 코리박 구더기들이라고 하셨어요. 일팸 코리박 구더기. 일팸 코리박이면은 일베 팸코 리박스쿨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팸 코리박 구더기. 좋네요. 일팸 코리박 구더기. 표현 좋습니다. 네. 내가 김민석이 하고 동갑이요라고 청림님께서 해주셨네요. 김민석 총리가 나이가 제가 이 양반이 86학번인가 그렇죠? 예. 86학번이면은 67년생인가요? 자, 그릿님께서 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노마드 이야기님, 김남희도 태평양 출신이더군요. 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방송을 해드린 게 있죠. 대형 로펌들이 있잖아요. 이 대형 로펌들이 이 보안 수사권 여기 반대하고 있더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뭐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김남희 이 양반이 태평양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소영 의원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거기죠. 김현장이죠. 그리고 여기 최근에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 또 태평양 출신 제가 김동하 변호사인가요? 김동하 의원? 김동하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태평양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네. 대형 로펌들이요 요즘에 뒤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입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명이 모두 통과했다. 이거고 이제 기타금 내고 이제 나머지 두 후보는 탈락했다. 이거고. 나는 어제 전당대회 끝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이제 당선자가 나왔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명단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호가 새롭게 바뀐 겁니다. 이제 본경선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송영길. 원래 1번이 김민석 후보였죠, 예비경선 때. 네, 번호가 바뀌었어요. 2번 정청래, 3번 김민석 이렇게 당대표 후보들이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기호는요. 1번 최민희, 2번 김용, 3번 김영호, 4번 서미화, 5번 한민수, 6번 이성윤, 7번 박선원, 8번 임미애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이 경선, 본경선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예비 경선 투표율이 37.44%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 있죠. 여론조사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론조사에서 적극 핵심 지지층만 보시면 돼요. 지역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아무리 흥행을 해도 투표율이 50%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오는 비중 중에 다 벌실 필요가 없고 핵심 지지층 연령대하고 지역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보니까 탈락하신 분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태 의원, 박성준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정민철, 신계륜 전 의원, 김영남 이렇게 지금 6명이 탈락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성준, 이건태 탈락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인들도 충격받은 거 그게 같아요. 왜 충격적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중앙위원들도 투표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이고 이분들 지금 굉장히 찐명 외치면서 본인들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당원들의 선택 못 받았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공치모 주도했던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건태, 박성준 의원. 근데 아마 충격이 엄청 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엄청 탈락했다고 예선 탈락했다고. 이게 탈락했다고 이게 그 당원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과 발표하고 나자 바로 나갔잖아요. 네. 여러분 있죠. 탈락했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일 때도 대통령의 뜻은 박찬대한테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그게 불가능해요.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박찬대 편 들어갖고 웹 잡아 나왔던 기억하시죠? 근데 권리당원 66%는 정청래를 찍었습니다. 그게 민주당을 지켜온 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공소 취소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공소 취소 모임이 어떻게 보였냐면 정청래 당대표 흔들기로 보였거든. 거기서 낙인이 찍히는 상황도 있고 지금 소위 말하면 친석계라고 불리는 후보가 너무 많았던 측면도 있죠. 지금도 본선에 간 후보들 중에 친석계가 더 많지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의회에 이게 탈락자가 나옴으로써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네거티브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 어제 보니까 이 언론이 이렇게 해더라 이제 썸네일을 만들었더라고. 팀 정청래 전원생전. 저는 이것도 난 갈라치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이 지상파 같은 데서 썸네일을 할 때 친명 친청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는데 저렇게 썼고 사실상 친명이라는 패널들 나와가지고 오히려 친청이라는 단어 쓰는 걸 부추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친청 대 친석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가 한 명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박승원 광명시장입니다. 원래는 지방자치 군권 그 연대에서 추대해서 이분이 이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분들도 박승원을 못 찍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탈락해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 후보들은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뭐 계속 비판을 했던 두 후보 말고 저는 오히려 김영남 후보는 새로운 발견을 좀 했다고 보여져요. 네. 다음에 좀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철만 해도 청년 최고위원 제 이번에는 도입 못한다. 그랬으면은 후보 등록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후보도 김민석 후보도 대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네.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중에 한 명을 네. 청년으로 할 텐데 그걸 일종의 경선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년 지명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아니 이제는 아니야 오늘 보니까 본인 뭐 탈락했지만 앞으로 민주당의 문화 강국과 브랜딩과 마케팅을 힘쓰겠다고 하던데 본인은 수사 받으셔야 돼요. 뭐 열심히 하겠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민주당이- 하겠다 하는데 뭐 민주당이 그렇게 만만해? 왜 말이 많네 그 좀 내둬라. 마케팅과 브랜딩은 이미 당 안에서도 그렇죠. 전문가들 네. 많아요. 네. 본인은 이제 수사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상 본인 때문에 대통령 얼굴에 진짜 먹칠했다는 거 알고 이제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연기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 반성해야 된다. 네. 네. 참 이제 와서는 아무도 실드를 치지 않더라고요. 네. 그동안 그렇게 그 청년 후보 하나에 대해서 물고 빨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반성하셔야죠. 이제는 뭐 이름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냥 테슬라야. 그건 좀 부럽더라.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뭐 또 저는 이제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지막에 끝나고 했던 인터뷰라던가 끝까지 그런 태도 같은 게 지난 우리가 촛불 그 전국에서 계엄 전국에서 집회 계속할 때 열심히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낙선 인사도 참 네. 내용이 그게 정말 진정성이 정석이죠. 그렇죠. 이게 이건태 의원, 박성준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청년들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당원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자기 탈락했다고 냉큼 가버리면 됩니까 그게? 그게 그 당원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번에 그 테슬라 그 친구를 뭐 청년 의원으로 지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어느 진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돼버렸거든요. 지명직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경쟁을 거친다고 했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당원들이 또 알아서 선택을 하겠죠. 이제 당원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아 연기력이 저 정도구나. 당원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지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명직이 네. 2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겠다 둘 다? 네, 네. 일단 둘다 말씀. 이야기- 그러면 작년도 공모해. 왜 자꾸 청년만 하냐고 또 이야기해야 되냐고.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네.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면은 노인 최고위원. 그렇지 지금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 정민철 군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잠깐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는 소모품이 되지 말아라. 정민철 같은 청년을 소모품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당 내에서는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전당대회 몇 번만 하고 나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정신은 원팀이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거 지방선거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러면 총선 때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쳐.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정치를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그 말을 설깃 듣고 와가지고 너 일로 와봐봐. 아구창을 때리는 사건이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내가 어제 송영길 엊그저께 후보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인도 영역, 그리고 평론가들도 영역, 일부 유튜브 채널도 영역이 돼가지고 감히 네가 출마를 해? 하고 다구리 놓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불공정하잖아. 이 불공정한 거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공약을 안 본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가 네거티브로 가면 정청래 후보한테 절대 유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청래는 이미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66%를 득표한 저력이 있고요. 그때 대의원에서는 박찬대가 이겼죠. 근데 그것도 이번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KSOI하고 뭐 그전에 여론조사들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네. 점점점 정청래가 앞서기 시작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피셜로 KSOI는 정청래랑 가까운 회사야. 근데 그 다음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무 상관없는 여론조사에서도 정청래가 앞서기 시작하는데 표를 딱 들여다가 보면 투표할 사람들의 지지는 더 높아요. 이런 상태로 가는 이유가 뭐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할 시간을 네거티브로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국무총리 정도의 경험이면 뭐 당대표를 해도 되겠네. 딱 포지티브한 이야기하면서 당대표 한번 바꿔보시죠.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 너 자기 정치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살짝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와갖고 아구창을 날리기 시작하는 싸움판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음모론까지 던져버리면 사실 이거는 사실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상대를 이 판을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소수의 투표만으로 내가 어떻게 이익을 가져가 보겠다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그 전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후보들 면면하고 소위 용역 평론가들하고 분위기가 똑같이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 후보도 있어. 최고위원 후보 중에. 막 정청래 때린 후보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통의 뜻이 김민석한테 있는데 네가 왜 감히 전당대회 출마에 거기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순간 김민석 그렇죠. 후보한테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나니까 딱 감히 정청래 네가 출마해?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들이 좀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 그 말 속에 청와대가 위고 당이 아래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청와대가 시키는 걸 수행하는 조직으로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청와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착착착 일을 해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대통령하고 정당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으로서 모든 정치인 중에 대통령만큼 국민의 표를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내가 받은 표는 대통령이랑 비교하면은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중의 의미로 이게 대통령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정치를 구상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실제 실행으로 네가 내 아래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거 모든 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말 생각 없는 세력들 보면은 막 극한의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좀 모자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청래를 찍었던 3분의 2의 66%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지금 1년짜리 당대표 뽑는데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정청래 66%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의원 표에서는 박찬대가 이겼지만 당원들은 정청래를 대통령의 뜻인 거 알면서도 박찬대를 안 찍고 정청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이 재현되니까 이것 봐라. 작년에 했던 게 그대로 보이네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할 때 뭔가 좀 작당이라도 좀 하고 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가자 이런 그렇죠. 그런 걸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 얼굴 좀 찡그렸더니 직접 다가가지고 네가 그랬다며 하고 아구창을 날려버리면 모든 사건은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정치인부터 용역들까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말해요. 그들이 바라는 후보가 됐다고 쳐봐요. 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처럼 당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이거 한번 보시고 다만 그 어제 나왔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1순위 지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호투표잖아요. 1순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35.0 김민석 32.9예요.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40대, 50대, 60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보다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김민석 후보 쪽에서 지켜봐야 될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게.